자, 우리는 텐션이 확 떨어지는 역사로 왔어요. 난 역사가 싫어요. 네, 우리 와이프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맨날 역사 스페셜이 틀어져 있고, 뭐 사기꾼들에서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틀어놓고, 설민석 뭐 하고 있고, 나랑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친구들. 네.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오케이? 나랑 똑같은 게 사람은 결혼 못해요. 재미없잖아. 근데 이제 그게 극으로 가면 존나 싸우는 거고. 선생님 와이프 봤죠? 나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알아요. 근데 성질은 나랑 달라요. 하여튼 무서워요. 하여튼 우리 배웁시다 이제. 네. 자, 이번에는 고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림만 잘 그려놓읍시다. 제발 내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걸 얘들아 사진 찍어 놔야 돼. 알았니? 사진 찍어서 제발 업로드 해놔. 뭐라고? 아니라고? 뭐라고? 하여튼 네. 제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해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자, 우선 정리만 해봅시다. 우선 고려의 이제 지배계급에 대해서 918년에 고려가 만들어지고 1170년, 1392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를 전기, 여기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를 이제 초, 여기가 중기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앙계급.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처음 생겼을 때 중앙의 지배계급은 호족이에요. 호족. 그래서 왕건도 호족이었죠. 그래서 지방에는 누가 있냐? 육두품이나. 육두품. 그다음 중기로 넘어가면 이 호족이 이제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문벌 귀족으로 바뀌죠. 이제 귀족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두품이 이제 중기로 가면 뭘로 바뀌냐면 향리로 바뀌어요. 이 향리가 뭐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방관이 판결되지 않은 지역에 쉽게 말하면 마을 이장 같은 느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향리가 되는 거고, 이 문벌 귀족 요때 1170년 여기서 고려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뭐야? 무신 정변이 일어나. 누구 때문에? 문벌 귀족 때문에. 그래서 문벌 귀족을 때려잡아요. 누가? 무신들이. 그래서 고려 후기의 초반에는 무신 정변으로 무신이 집권한 시기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원 간섭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신을 처단하고 누가 세게? 권문세족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방에서 누가 띵띵띵띵띵띵 넘어와서 이제 향리가 뭘로 바뀌냐면 신진사대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조선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고려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무신정변 앞뒤로 나와 있는 중앙과 지방의 지배 계급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면 돼요. 저게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항상 가로로 하라 그랬어요. 세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네. 자, 초기. 자, 앞에 써 있지만 뭐야? 초기에는 호족과 육두품이 이제 지배 계급이죠. 자, 이제 고려의 왕 누구지? 태조 왕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태조왕건 이게 뭐죠? 새로운 왕이 생겼어. 그럼 뭐야? 이거는 무조건 왕권은 어때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왕권이 약하니까 뭘 해야 돼? 호족 연합을 꾸리게 돼요. 그래서 형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좀 밀어봐. 나 좀 밀어봐.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훈요 10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려를 건국은 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이 고려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10개, 야, 내 아들들아 이거를 지켜라. 이 훈요 10조가 쉽게 말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다음 왕이 되는 내 자식들아 이것만은 지켜라. 이게 훈요 10조야. 그래서 선생님이 줬던 책 보면 훈요 10조 나와 있어 내용이. 자, 그래서 이게 태조 왕건인데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가 호족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되긴 했는데 저 새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라는 게 걔의 고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호족에 대해서 당근, 그 다음에 채찍 이 두 가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당근으로 사용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래서 호족들과 결혼을 해.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야? 29명이야. 나 같으면 죽어요. 네. 잔소리 29배를 맞아야 되잖아. 못 살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내 친구, 불쌍한 내 친구, 그 우즈베키스탄 갈 때 지금 같이 갈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3월달에 못 봐요.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성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왕씨 성을 나눠줌이야. 그러니까 너도 왕씨성 가지세요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뭐야? 너도 진고름 될 수 있어 이런 느낌. 이해되겠어? 그래서 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이제 역분전 땅을 줘버리죠. 그건 뭐야? 이제 공신들에게 역분전 땅을 줍니다. 이게 호족은 한테 잘해주는 거야. 역분전 공신에게 역분전을 줍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채찍이에요. 채찍에다가 별을 3개 정도 치시고요. 네. 그래서 채찍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심관이라고 해요. 사심관. 그러니까 사심관이 뭐냐면 그 통일신라의 왕족들 있죠. 왕족들을 지방으로 보내요. 너는 전라도가 있어, 너는 경상도가 있어 이렇게 보내놓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네 복을 치겠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심관이 뭐냐면 반란에 대한 감시, 반란을 감시시키는 제도가 사심제도, 사심관.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인제도라고 그래요. 기인제도. 이 기인제도가 뭐야? 호족 자녀, 호족의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개경에다가 야, 니네 자녀들 유학 보내라 해가지고 개경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말 안 들으면 그 자녀를 이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북한에도 고위직 자녀들은 다 평양에 있죠. 왜 평양에 있겠어? 자녀가 여기 있으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똑같은 게 기인제도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호족을 관리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북진 정책을 씁니다. 왜냐면 발해가 망했잖아, 그지? 발해가 망하면서 중국이 지금 너무 우리나라 조선까지 한반도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북진 정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서경이에요, 서경. 서경 위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경. 서경이 지금이 어디야? 평양이에요. 개경이 어디야? 지금 위에 개성 정도 돼요. 서울 위에. 그 정도.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몰라, 내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와, 고려가 이제 뭐지 역사란 것에 기록이 된 유일한 이유, 요 사람 때문이죠. 광종.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종.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호족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10년 동안 호족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라면 계속 도장을 찍어줘. 네. 그래서 바보 연기를 10년 한 거예요. 10년.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보고 그 유명한 뭘 하는 거지? 노비 안검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형들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노비 안검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비 안검법은 뭐야? 이거 노비를 조사하는 거예요. 노비를 조사해서 오케이? 양인으로 전환시켜요. 노비를 조사해서 양인으로 전환시켜. 왜?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오케이? 근데 양인은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비 안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왕이 돈이 생겨. 이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노비가 호족들의 군사였어요. 군사. 근데 노비들을 다 풀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호족들 군사가 없어지는 거지.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과거제 를 실시하죠. 그래서 과거제 바이 쌍기라는 사람한테 그죠? 쌍기라는 애한테 과거제 실시해서 똑똑한 애 좀 뽑아볼래? 이렇게 했던 게 광종이죠.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제대로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성종. 성종. 자, 성종에서는 이제 보통 행정구역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는 요거예요. 우선은 이성육부제. 이성육부는 뭐냐면 이게 중앙이에요. 중앙 관료제가 이성육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이렇게 사법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어 놓죠.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게 중요한 게 독자기구. 독자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기구가 요건데 뭐냐면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 그리고 띄우고 병마사야. 이게 도병마사 이러면 학생들이 자꾸 도병마사? 도병마사 이상하게 읽더라고. 그러니까 도병마사야. 오케이? 이 도병마사는 뭐냐면 병마사를 관리하는 기구예요. 병마사가 누구야? 지방 행정관이에요. 근데 군사력을 갖고 있는 행정관이라서 걔네를 관리하는 게 도병마사고, 그 다음이 식목도감. 자, 도감이라고 하는 건 임시기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식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행사. 그래서 국가 행사를 관리하는 도감이 이제 식목도감이야. 그다음 나머지 어려운 거는 빼고요. 네. 그다음이 이제 지방관으로 12목을 만들어요. 그래서 12개를 만들어서 지방을 거기다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그 12목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오도와 양계라 그래요. 양계. 그러니까 오도가 이렇게 고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계가 뭐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계, 서계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오직 뭐 때문이야? 이거는 군사만. 북쪽에서 오는 거란,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애들을 막기 위한 게 양계인 거죠. 그래서 오도와 양계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에 보내는 사람이 안찰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야? 도지사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계에 보내는 사람을 병마사라고 해요. 병마사. 그래서 아까 봤죠? 도병마사가 뭐다? 양계에 보내는 관리들을 관리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지방관이 없는 지역 있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쭉 당겨서 뭐가 된다? 향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향리가 됩니다. 향리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철공업소 지역,
이쪽은 뭐 이렇게 제조업 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대장이 이제 향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활동들이야. 다 정리 끝. 자, 그다음 넘어가죠. 중기로. 자, 중기로 가면 여기서 나오는 게 문벌 귀족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문벌 귀족이 돼. 이제 누가? 호족들이 문벌 귀족이 돼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 되는 게 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음전이 있고 음서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음전은 뭐냐면 공을 세운 그 자식들 귀족들한테는 나라에서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세금 그다음에 뭐죠? 노비들 다 니네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공음전. 음서제가 뭐냐면 아빠가 식목도 가면서 일했어. 그러면 자식도 식목도 가면서 일해요. 이게 이제 뭐죠? 음서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로스쿨 있죠, 로스쿨. 선생님이 로스쿨 교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야? 내가 사법고시를 봤단 말이야. 내가 이걸 보면 안 됐는데 씨발. 네. 여러분 시험을 어떤 시험을 볼 때는 잘 알고 봐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은 객관식 시험을 되게 잘 봐요. 뭐 찍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는 사람이야. 객관식 시험. 그래서 내가 토익 시험도 영어를 진짜 개 못해요. 근데 990점 만점에 960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우리 때 수능 상대평가인데 한 문제 틀렸을 거예요. 듣기평가. 네. 그래서 거의 만점자예요. 근데 영어는 개 못해요. 왜? 하고 나서 까먹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고시가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1차 시험을 너무 빨리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러다가 중간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줄게. 존나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쇼미더머니를 했던 사람이야. 진짜야. 힙합의 거의 1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세계관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갑자기 사법고시를 공부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처음에 공부 어떻게 되냐면 군대 제대하고 사법고시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제일 빨리 붙은 사람이 누구지? 했더니 그 당시에 뭐 고승덕 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합격수기.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지 봤어요. 그대로 했어요. 정말 그대로 했어. 그래서 선생님 어떤 정도였냐면 6개월 동안 사람과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잘 때까지 누구와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를 6개월 해. 그래서 붙었어요. 이게 되네.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6개월 이제 합격했어. 내가 합격하고 나서 친구를 만났잖아. 친구를 만나고 보는데 내 친구가 이제 직설적인 친구야. 별명이 알라딘인데 아툴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라딘이 그런 거예요. 축하는 하는데 네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밥을 먹는데 쩝쩝대. 왜? 사람과 얘기를 안 하니까 예의 있죠.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쩝쩝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쩝쩝대?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어주는 거야. 밥 먹는 거야. 보니까 쩝쩝쩝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충격받았어. 거기서 하나 충격받고 더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두 번째가 혼잣말을 해요. 그러면서 날씨가 좋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되게 딱 얘기했어. 너 정신병이야? 진짜야.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혼자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했어. 선배들 후배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논술 시험이에요. 근데 이 1차 시험은 3과목인데 하루에 시험을 다 봐. 객관식으로. 근데 2차 시험은 7과목인데 4일 동안 봐요. 그래서 한 과목당 3시간 동안 쓰기만 해야 돼요. 보통 한 그 비포 여러분들 그 사이즈 있죠?
그걸로 앞뒤로 가득 채워서 4장 정도. 그래서 3시간 동안 써야 돼요. 그래서 뭘까지 하냐면 왼손으로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을 못 대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망했어. 그래서 사법고시 이제 망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대학원 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그 로스쿨 원장님이 나를 좀 이쁘게 봤어. 대학원에서. 저 새끼 뭐 괜찮네 보네 이러면서 갑자기 로스쿨 생기니까 태서가 와서 일 좀 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했죠. 그 대학교 교직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존나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네 하는 순간 된 거야. 왜? 개국공신이야. 오히려 개국공신은 개 허접도 들어가요. 나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원장님이 갑자기 너 해. 네. 들어온 거야. 그 로스쿨이 생겼잖아. 그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로스쿨이 생기면 이게 뭐냐면 리트 여러분들 이제 문과니까 알아두세요. 리트라고 수능 같은 시험이 있어요. 수능 같은 거 시험에다가 학점에다가 그다음 뭐야 토익 성적, 토익에다가 논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로 쉽게 말하면 학생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학생부 종합평가로 들어가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냐면 로스쿨 이제 1기 처음 딱 모집할 때 오케이? 그럼 뭐야? 수능처럼 정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리트 점수만 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원장님이 나랑 친하니까 태서가 야 내 메일함 좀 뭐 하나 봐줘. 그래서 메일함을 열었어. 나 어디 법원 법원 부부장인데 부장님 판사인데 자네 나 알지 않나? 내 아들이 거기 썼네. 나 지금 서초동에 무슨 로펌의 누군데 너 나랑 같이 술 많이 먹었잖아. 잘 부탁하네. 이게 200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거 뭐임? 이랬더니 안 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스쿨 생기고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야? 음서제였어요. 음서제. 뭔데? 부모님이 판검사면 로스쿨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부모님 그거 뭐죠? 이력 같은 게 조금 공개돼 있어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의 60%는 부모님이 법조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개망했구나 이랬거든. 그래서 야 이런 현대판 음서제 이게 말이 돼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줄 알아요? GPT가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GPT가 나타나서 원래 소송이라는 게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의 용어나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우니까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갑자기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고소장도 GPT가 써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판사도 판결문을 GPT로 써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고객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잘 됐는데 신입 변호사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상담할 때 뭐 대학교 졸업반 이런 애들이 나한테 이제 로스쿨 상담을 하러 와요. 선생님 로스쿨 가는 거 어떨까요? 그럼 내가 첫 번째 물어봐요. 부모님이 법조인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현실적이니까. 아닌데요?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자기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려면 뭐야? 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지금 판사야. 내가 보냈거든. 음서는 아니야 얘들아. 음서는 아니고. 이제 음서가 뭔지 알겠니? 대대로 물려받는 거. 그래서 지금 로스쿨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의대도 뭐 음서제는 아니죠. 그건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그런다 치고 요즘에 음서제로 욕먹는 곳이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공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내 자식이 여기 취업하게 해줘라. 시험 없이. 이게 음서제도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의 비륙이 됩니다. 이게 뭐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모순이 발생해요.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화? 안녕? 자 1번 누가 나타나냐면 이자겸의 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자겸은 뭐냐면 근친이에요. 근친혼. 그래서 이모랑 결혼한 남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모랑 결혼한 남자.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원래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징골이죠. 징골로 이제 자기가 사는 이제 뭐 안한 부인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왕이나 해 먹어야지 이러다가 이제 사라진 게 이자겸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장 핵심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얘랑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이 있어요. 묘청이랑 대립되는 게 누구야?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누구야?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김부식이랑 이제 싸우죠. 그래서 묘청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중기 때 금나라 여진족이 세력이 커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한테 야 니네 우리한테 꿀어라. 아니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러 가겠다. 왜? 걔네가 발해 때 뭐야? 말갈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봤던 애들인데 빡친 거죠. 이제 힘이 세지니까 저 새끼들 이제 고려 족밥인데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묘청은 뭐냐면 꺼져 이 새끼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금의 사대를 반대해요. 사대가 뭐야? 공경한다는 거지. 근데 김부식은 뭐라 그래? 금에 대한 사대를 하자. 어차피 외교다 이런 거야. 근데 묘청은 누구인데? 얘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야, 저 금나라 저거 옛날에 우리 노예 같은 애들 죽일까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김부식은 누구야? 신라를 계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고려 귀족인데 신라를 계승했으니까 뭐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뭐야? 풍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경이 평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평양으로 가서 이제 뭐야? 만주까지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제 묘청이 얘기했죠. 묘청이 누구야? 중이죠, 중. 자, 근데 김부식은 뭐야? 이제 유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대립적인 걸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제 신채호 누군지 알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고2 때쯤 국어 기출문제 풀다가 보면 신채호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질 거예요. 뭐 아와 비와의 어떤 대립에 대해서 막 쓰는 글들이 있어요. 신채호가 쓴 글을 가지고 이제 비문학으로 나와요. 하여튼 신채호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큰 사건을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죠? 기억도 없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김부식 뭔데? 유교 때문에. 이때 누가 이겨? 김부식이 이겨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진보 세력인 거야. 여기가 보수적인 세력인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이기면서 유교가 됐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성리학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이 개국된 거야. 그러면서 뭐야? 쇄국 정책.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쇄국 정책으로 넘어지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식민 지배까지 왔다는 게 신채의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데, 그럼 뭐야?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당시에는 보수가 계속 이겨버리는 거지.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 문벌 귀족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한다? 무신 정변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무신 중에 누가 있냐? 이의방, 정중부라는 사람이 요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근데 이 김부식의 아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알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정중부 이제 장군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수염이 멋있게 길러져 있는데 이제 불로 수염을 태운 거죠. 태우면서 이 새끼 수염 없는 게 더 좋잖아, 이렇게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어르신을 놀린 거야. 그랬더니 개빡치네 이러면서 이제 뭐야 칼로 들고 다 썰었죠. 그게 무신정변이야. 얘네가 너무 싸가지 없게 해서
칼 들고 다 뒤집어 엎은 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상해요. 일방 정중부부터 이제 무신정변이 시작하는데 지들끼리 또 싸워요. 개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이제 정치. 무신정변 당시에 정치에서 뭐가 나오냐? 중방이라는 게 나와요. 중방이 뭔데? 이게 최고 회의 기구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뭐가 나오냐? 교정 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 그랬죠. 이 교정은 뭐냐면 이 혼란한 정치를 교정하겠다. 임시적으로 하면서 누가? 최충헌. 그럼 이름이 바뀌었죠. 이의방 정중부에서 최충헌으로 바뀐 게 뭐야? 이때부터 최 씨들이 이제 무력으로 모든 걸 이제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나오면서 나도 할래 하면서 이제 정방. 그래서 여기는 최우라는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전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도방. 핵심 군사력은 도방이었고 도망 다니면서 싸운 누가 있어요? 삼별초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신들의 활동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무신들이 이제 정치를 잡았어. 그럼 잘할까 못할까? 개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 맞죠? 그러면서 뭐야? 무신 정변이에요. 5.16 쿠데타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뭐다? 교정도감 같은 게 이제 뭐지? 부의장 했던 건데. 하여튼 뭐 최고회의 무슨 부의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도감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나? 이렇게 백성들의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 개는 누구야? 망소이의 난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노비들은 아니야. 망소이의 난인데 이 사람들은 노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양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나냐면 공주의 명학소. 그래서 이 소가 뭐냐면 상인들, 쉽게 말하면 물건 만드는 곳,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대장장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대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들다가 돈을 못 받아 자꾸. 돈 안 주니까 쫄쫄 굶죠. 그러니까 야 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한 게 만소이 난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 이름부터 딱 봐도 뭐예요? 네, 노비여죠. 그래서 여기 쓰는 게 좋아요. 만적이 뭐야? 노비예요, 노비. 그래서 어디서 일어났냐? 개경에서 수도죠.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게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저항과 이렇게 무신난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치? 갑자기 저 멀리서 칭기스칸 형님이 오세요. 칭기스칸 형님이 오시면서 그 칭기스칸한테 붙어 먹은 애들이 뭐야? 권문세족이에요. 이거 원간섭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무신들한테 누가 와? 이제 몽골이 배달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 그래? 띵띵띵띵 원간섭기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약간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까 배웠던.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원나라한테 먹힌 것 같은데 먹힌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가 일어나면서 여기 때 이제 왕이 누구야? 공민왕이 나오죠. 공민왕. 이 공민왕이
멋있어요. 이제 원의 간섭을 저항하기 위해서 자주국방, 우리 고려의 정체성을 살리겠다 이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뭐 역사에 관심은 없지만 공민왕 멋있네. 결국은 실패했지만 멋있어 이랬거든. 그러다가 무슨 영화가 나오냐면 공민왕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가 뭐야?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못 봤죠? 여러분들 못 봐요. 19금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민왕이 누구로 나오냐면 조인성으로 나와요. 오, 정말 멋있는데? 칼싸움 막해. 오,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조인성이 자기 그 지키는 수하들이 다 남자야. 칼든 남자들. 그러다가 갑자기 껴안아. 그리고 옷이 벗겨져. 게이 막. 봤어? 아니야?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놀랐던 게 그거예요. 공민왕? 게이?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 진짠가? 했더니 사료에 있대요. 오, 그래가지고 야, 공민왕? 여러분도 이제 공민왕 게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공민왕은 뭐야? 이제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권문세족, 반권문세족이죠. 그래서 이 반권문세족에 저항한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기철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광석기의 공민왕은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실패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뜨냐면 신진 사대부가 누구야? 지방의 권력자였죠. 지방에 있던 신진 사대부들이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 권문세족들이 능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능력이 있는데 저 새끼들은 자꾸 몽골에다가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깝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우리는 머리는 좋아. 근데 무력이 없네. 그래서 신흥 무력가를 만나기 시작해요. 누구야? 이게 이성계. 네. 이 둘이 만났어. 그리고 있는데 이성계도 머리가 좋진 않아요. 근데 누가 있어? 신진사대부가 머리를 제공해 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우왕이라는 왕이 야 저기 중국에서 깝치는데 중국 한번 치러 갈까? 병신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고려의 모든 군사를 모아줄게 이러는 거야. 그게 다 모은 게 5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군사도 얼마 없는데 갑자기 중국이 깝치니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계야 너 힘이 세니까 중국 한번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5만의 군사를 가지고 데려가다가 위화도에서 이제 아닌데. 자, 돌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다?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지. 위화도에서 이제 군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군사력을 이제 갖게 된 거고. 두 번째, 군사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과전법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경제. 쉽게 말하면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고려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거의 끝났어요. 네. 우선은 여기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무신정변, 고려는 무신정변 전과 후로만 나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네. 중앙에 호족부터 해서 이 스토리 라인, 그 다음에 육두품부터 신진사대부까지 라인. 이게 무조건 연표로 정리를 안 하면요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문제까지 주진 않아.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태조왕건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태조왕건에서 뭐다? 요 사신관과 기인제도. 여기가 이제 메인 토픽이 되고 그다음에 광종에서 노비안건법, 안건법과 과거제 표시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양계가 병마사로 있다는 거. 그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개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다음 이장염의 난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미친 짓을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장염의 난이니까 요거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중요한데 요거 신채호 얘기를 무조건 나오는 거야. 박스에. 신채호가 이렇게 조선 역사 천년내 최대 사건이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 묘청의 서경운동이라고 안 나와요. 뭐야? 신채호의 조선 역사 1천년의 제일 큰 사건이 생긴 시기는 언제인가? 이해되겠어? 그러면 뭐다? 성종과 무신 요 사이를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연표대로 외워두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무신정변에서는 이의방 정주부 이런 거 필요 없고 교정도감. 그다음에 도방과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는 이제 강화도부터 이제 진도까지 옮겨 다니면서 싸운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백성의 저항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아마 선생님이 요 공민왕 내용을 조금 더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요 내용 이렇게 보면 이제 고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물론 디테일은 약간 떨어져. 지금 그것까지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아마 고려 디테일하고 조선이 들어갈 거야. 조선은 한 주로 못 끝나. 그리고 조선이 끝나고 나오면 뭐가 나오냐?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나오죠. 대원군 정도까지는 여러분 난이도로 치면 B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는 어디부터야? 민족 저항운동 거기가 난이도가 S급 정도 되겠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우리 오늘 그 통합사회 문제 푸는 거 있죠? 그 단원의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 괜찮아. 계속 틀려도 돼. 그 대신 뭐라고?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좀 확장시켜 주셔야지 사회 과목을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제일 안 좋은 친구들이 누구냐면 선생님 아들 같은 친구예요.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어제 나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쪼르르 오더니 내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분배 법칙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a 플러스 b에 곱하기 x는 ax 플러스 bx잖아. 너무 쉽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잘 푸는 거야. 그래서 되네. 근데 아빠 이거 모르겠어 이러는 거야. 그럼 뭔데? 이랬더니까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y에 곱하기 2분의 3 z. 그리고 아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데? 분수잖아. 안 배웠어. 내가 또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생각했을 때 너는 공부 쪽엔 재능이 없는 거야. 아빠는 정말 괜찮아. 나는 네가 대학을 우리나라 대학에 안 좋은 데 가도 상관없어. 나는 진심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나는 아빠가 생각했을 때 너는 장점이 잘생긴 거야. 선생님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들아 이 미모를 살려서 그냥 연예인이나 하렴 이랬어. 이거 그러면 안 해도 돼. 차은우 봐라. 1,000억씩 벌잖아. 이번에는 세금 터진 거 맞죠? 차은우 세금 200억 낸 거예요. 알죠? 200억 내고 200억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400억을 내야 되는 거야. 400억을 세금을 내려면 대충 1,000억 벌어야 돼요. 최소 1,000억을 벌어야 세금으로 400억을 내요. 아들? 어때? 이랬더니 갑자기 싫어 난 공부할 거야. 걔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배웠으면 이거를 응용하는 거니까 분수가 나왔다고 해서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저는 이거는 모르는 단어라서 틀릴 거예요. 그럼 네 인생이 좆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개념이 나오면 내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수준을 낮춰서 여러분 이거 모르죠? 라고 설명해줘. 근데 그보다 더 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이건 뭔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왜 내가 도병마사라고 하겠어. 갑자기 내가 도병마사 이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도병마사예요? 하여튼 그런 수준들이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찾아보고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시고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이 확장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너무 천천히 확신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특목고반이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외고반이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외고는 시간 타임 어택이 굉장히 세요. 영어 선생님들도 얘기할 거야. 그치? 타임 어택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습관이 들여주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혼자 풀 때도 웬만하면 시간을 재고 빨리 풀고 존나 많이 틀려서 괜찮다. 시험 볼 때 안 틀리는 게 중요하지 혼자 풀 때 틀리는 건 괜찮아 얘들아. 알았어? 그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재수학원에 있는 친구 하나 아까 카톡이 왔는데 그런 거야. 선생님 제가 하루 쉬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대. 그럼 쉬지 마. 몸이 힘들대. 그럼 쉬어. 그럼 불안하대. 그래서 야 시험 봐봐. 그럼 시험 보면은 점수가 나오면 네 수준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봐. 그러니까 2개 틀렸대. 잘하잖아. 그러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못해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걔가 152인가 그래 IQ가. 네. 근데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예죠? 집중해서 못하는 거야. 힘들다고 계속. 하여튼 이상해. 애들이 다. 니네들 다 그래. 아직 여러분들은 카운터 펀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뇌가 굉장히 정상인 거야. 네, 중간고사 보고 나서 갑자기 순두부가 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얘들아. 선생님도 살잖아. 내신 7등급도 살고 나중에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지만 선생님 대학교 졸업 학점 들으면요 깜짝 놀라요. 근데 대학 교수 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 괜찮아. 근데 잘 버티세요. 알겠어?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봐요.